남미 해안 서쪽으로부터 1000km. 갈라파고스는 대륙과 격리된 채 독자적인 역사를 쓰기 시작했다. 새 삶의 터전을 찾아 갈라파고스를 찾은 700여 종의 생물들은 각각의 섬에서 같으면서도 다르게 진화해왔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총 13개의 큰 섬과 6개의 작은 섬으로 돼 있다. 갈라파고스 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시배 선인장, 육지 이구아나가 좋아하는 먹이다. 하지만 가시배 선인장의 키가 너무 커 육지 이구아나는 쉽게 먹을 수가 없다. 저절로 떨어지는 감을 기다리듯 육지 이구아나는 선인장 나무 밑에서 세월을 보낸다. 이렇게 키 큰 가시배 선인장은 갈라파고스 제도에서도 이 섬에서만 볼 수 있다. 유독 이 섬의 가시배 선인장만 키가 큰 것은 먹히지 않기 위한 가시배 선인장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었다. 처절한 생존의 현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스스로 변화하는 길밖에 없었다. 스스로 변화를 선택한 놈들은 바다로 향했다. 오직 갈라파고스에서만 볼 수 있는 바다 이구아나는 원래 육지 이구아나와 같은 종이었다. 하지만 먹이 경쟁에서 뒤처진 육지 이구아나들이 바다에서 먹이를 찾기 시작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바다에 적합한 모습으로 진화해갔다. 같은 종이지만 이젠 몸 색깔과 얼굴 생김새도 달라졌다. 바다에 사는 파충류는 세상에 단 한 곳, 파고스에만 존재한다. 고립된 섬에서의 먹이 경쟁이 갈라파고스만의 독특한 고유종을 만들어낸 것이다. 이렇게 먹고 사는 일은 바다 생물들에게도 진화의 근거가 된다.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이 녀석은 앵무고기. 툭 튀어나온 입이 무새의 부리와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이 앵무고기의 식성은 좀 유별나다. 딱딱한 석회줄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있는 따개비가 녀석의 먹이다. 이런 식성 때문에 앵무고기의 입은 점점 단단해졌다. 그래서 이제는 따개비를 깨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다. 앵무고기가 먹고 남은 찌꺼기를 주워 먹고 사는 녀석들. 이 녀석들의 순발력도 생존을 위한 진화의 결과인 듯하다. 먹이에 따라 입모양이 진화한 것은 물고기들에겐 가장 절실한 생존 본능이다. 옐로우테일 서전피쉬 무리. 바위 하나를 두고 잔치판이 벌어졌다. 녀석들이 좋아하는 먹이는 바위에 붙어있는 미세 조류. 자연스럽게 옐로우테일 서전피쉬의 입은 잘 먹을 수 있도록 튀어나오게 됐다. 이렇게 입모양이 특이한 녀석 중 깃대 도움을 빼놓을 수 없다. 지느러미 모양이 깃대를 닮아 깃대 도움이라 불리는 이 녀석은 오히려 뾰족하게 돌출된 입이 더 인상적이다. 먹이에 따른 입 모양의 변화는 갈라파고스에 사는 핀치새에게서도 발견된다. 먹는 방식에 따라 핀치새의 부리 모양은 무려 13가지로 각각 다르게 진화한 것이다. 꽃씨처럼 뿌려지는 생명의 물결. 종족 보존을 위한 어린 놀래기들의 필사적인 몸부림이다. 암컷이 산란을 하면 수컷이 달려들어 방정 중이다. 하지만 새로운 생명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치열한 생존 경쟁이다.
갈라파고스의 푸른 물결 속에서도 처절한 적자 생존의 법칙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몸집이 작고 약한 물고기들에게 바다는 한시도 경계를 늦출 수 없는 살벌한 곳이다. 큰 물고기들도 예외는 아니다. 어떤 녀석들도 포식자의 공격으로부터 온전할 수 없다. 그래서 물고기들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을 가지게 된다. 가장 손쉬운 전략은 같은 종끼리 함께 뭉치는 것이다. 바다를 환하게 만드는 옐로우 테일드 고트피쉬. 명랑한 몸짓의 옐로우 테일 서전피쉬가 떼를 지어 다니는 것도 이런 이유다. 흩어지면 죽는다라는 말이 바다 생물에게는 본능처럼 각인돼 있다. 무리를 이루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큰 물고기로 착각해 포식자들은 감히 공격할 엄두를 못 내는 것이다. 드넓은 바다에서 많은 물고기들은 무리를 이루어 살아가고 있다. 살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에게는 아름다운 광경을 선사하기도 한다. 사람들도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듯 물고기들도 비슷한 원칙에 따라 무리를 이룬다. 우선 같은 시기에 태어났거나 또는 태어난 장소가 같은 것들끼리 서로 모인다. 그래서 같은 종이라도 다양한 크기의 무리가 존재하는 것이다. 무리의 크기는 어종에 따라 다양한데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만 마리가 한 무리를 이루기도 한다. 갈라파고스 바다에서 가장 크게 무리를 이루는 것은 검은줄 살리마라는 녀석들이다. 끝없이 이어지는 행렬. 얼핏 봐도 수백만 마리는 좋게 돼 보인다. 하늘을 가릴 듯한 거대한 무리, 잘 짜여진 직종물처럼 완벽한 하나가 된다. 소리 없는 군무를 연상케 하는 거대한 움직임은 갈라파고스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광경이다. 순식간에 밀려드는 살리마 떼. 무리를 흩어보려고 파고들수록 살리마들은 점점 더 단단한 무리를 이룬다. 이처럼 거대한 무리의 살리마가 한꺼번에 태어났다고 생각하니 생명의 경이로움에 인간은 한없이 작은 존재인 듯하다. 이렇게 때를 지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면 감히 어떤 포식자가 달려들 수 있을까? 다이버도 꼼짝없이 포위당했다. 보이지 않는 지시자가 있는데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살리마 무리. 그렇다면 이런 물고기의 무리에게도 리더가 있는 것은 아닐까? 빛을 쫓는 듯 무리로 향하는 페루비안 그런트. 맨 앞 고기의 움직임을 따르는 것처럼 보인다. 혹시 이들도 철새처럼 맨 앞에 지도자가 있는 것일까? 하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물고기 무리는 지도자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 무리의 갑작스런 움직임은 무리 중에 한 물고기가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면 나머지도 순식간에 동조해서 따라간다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서 방향 전환의 필요성을 느낀 한 물고기가 리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무리를 지어 다니지 않는 녀석들은 나름의 생존 전략으로 살아간다. 갈라파고스 바다는 수온이 차서 산호 군락이 많지 않다. 하지만 겁 많게 생긴 이 녀석은 용케도 산호 숲을 찾아냈다. 자신의 몸색과 비슷한 산호 숲은 몸집이 작은 이 녀석에겐 최적의 은신처가 된다. 산호 군락에는 또 다른 겁쟁이 해마도 살고 있다. 산호에 꼬리를 묶어 지탱하고 있는 모습이 위태로워 보이는 이 녀석은 과연 어떤 생존 능력을 가지고 있을까? 강력한 자체 보호막이 바로 해마의 생존 비법이다. 해마는 갑옷을 입은 것처럼 몸이 딱딱한 뼈로 돼 있다. 공격하기 쉽게 노출돼 있는 해마를 물고기들이 찝쩍거리기만 할 뿐 순순히 포기하는 것도 단단한 뼈 때문이다. 해마처럼 자체 방어 기술이 없는 녀석은 위장술을 이용해서 자신을 보호한다. 가오리의 사촌인 마블레이, 모래를 이용해 자신의 몸을 위장했다. 사람의 눈에는 영 어설퍼 보이는데 바다에서는 먹히는 방법인가 보다. 보통 위장은 주변의 지형지물을 이용한다. 레오파드 넙치는 자신의 몸 색깔과 비슷한 지역을 본능적으로 찾아내 은신 중이다.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눈과 펄떡이는 아가미가 아니었다면 감쪽같이 속을 수밖에 없다. 아주 완벽한 위장 실력을 지닌 녀석도 있다. 돌인지 고기인지 구분이 안 되는 이 녀석. 이름도 스톤피쉬다. 온몸에 나 있는 해조류 모양의 돌기가 완벽한 위장의 1등 공신이다. 혹시라도 돌기를 해조류로 오인해 다가가는 물고기가 있다면 꼼짝없이 스톤피쉬에게 잡혀 먹힐 것이다. 변변한 위장술조차 없는 녀석은 무조건 숨는 방법밖에 없다. 숨어 사는 녀석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곰치다. 이 녀석은 몸의 대부분을 바위 틈에 숨기고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 곰치는 시력이 매우 약한데 이런 사실을 아는지 물고기들은 험상궂은 곰치 앞을 아무렇지 않게 돌아다닌다. 하지만 경계를 늦추면 이 물고기들은 최후의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다. 곰치는 시력이 안 좋은 대신 후각이 발달돼 있다. 발달된 후각은 먹이 사냥에서 결정적 역할을 한다. 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이빨은 한 번 잡은 먹잇감을 절대로 놓아주지 않는다. 특히 입 천장에 있는 송곳 모양의 이는 먹잇감을 단단히 고정시키는 역할을 한다. 갈라파고스의 밤, 바다에도 은백색 달이 떴다. 불빛에 놀랐는지 밤바다가 분주해졌다. 새우는 뭐가 급한지 모래 속을 파고들었고 쏜살같이 달려오던 파이어웜도 어느샌가 구멍 속으로 숨어버렸다. 이 녀석은 갈라파고스의 고유종인 쿠스크 일, 장어의 한 종류다. 조심성 많은 이 녀석은 좀채 모래 밖으로 나오는 경우가 없다. 하지만 포식자가 잠든 밤이 되면 먹이를 먹기 위해 고개를 내민다.
쿠스크 일에게는 지금이 바로 최적의 식사 시간이기 때문이다. 갈라파고스의 바다에는 이 녀석이 좋아하는 플랑크톤이 가득하다. 태평양 가운데 우뚝 솟은 갈라파고스는 그 어느 곳보다 먼고하다. 그래서일까, 갈라파고스 바다에는 정말 다양한 물고기들이 산다. 트럼펫 피쉬. 길쭉이 튀어나온 입 모양이 트럼펫을 닮아서 붙여진 이름이다. 머리에 혹이 난 이 녀석은 이름도 호그피쉬. 숨기의 명수 큰 줄. 겁 많게 생긴 이 녀석은 큰 눈 덕에 이름도 빅아이다. 복어 종류도 한두 가지가 아니다. 하지만 이 녀석만큼 독특한 놈은 없는 듯하다. 이름은 레드립 배트피쉬. 못생긴 얼굴에 유난히 튀는 빨간 입술 덕에 붙은 이름이다. 이마에 삐죽이 튀어나온 뿔, 생기다 만 듯한 지느러미, 엉성한 수영 솜씨까지 물고기라고 하기엔 어설프기만 하다. 그리고 물고기에게 다리라니. 레드립 배트피쉬는 육지에 살다가 바다로 내려왔다는 설이 있다. 그렇다면 다리는 아직 물고기로 완전히 진화하지 못한 흔적일 것이다. 레드립 배트피쉬가 보통의 물고기와 다른 점은 또 있다. 특이하게 아가미가 등 뒤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느러미 양옆으로 깜빡거리는 구멍이 바로 아가미다. 처음엔 갈라파고스에서만 사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요즘엔 다른 곳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갈라파고스의 홍보 도우미 바다사자. 갈라파고스를 찾은 관광객이라면 누구나 손쉽게 아주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 항구 곳곳에 아무렇지 않게 늘어져 자는 바다사자는 카메라도 낯설지 않은 듯 장난을 걸어온다. 갈라파고스의 붙박이 같은 이 녀석들은 사실 난류를 타고 이곳 갈라파고스에 정착했다. 바다사자의 장난기는 물에서 최고조에 달한다. 물 만난 고기 마냥 신이 난 바다사자. 민첩한 수영 솜씨로 온 바다를 종횡무진 누비고 다닌다. 순식간에 몸의 방향을 바꾸는 묘기는 일품이다. 마치 현란한 수영 솜씨를 뽐내기라도 하듯 쉴 새 없이 새로운 동작을 선보인다. 바다사자 한 마리가 물고기를 잡았다. 놓쳤다. 그리고 다시 붙잡는다. 하는 짓을 보니 바다사자에게 물고기는 장난감인 듯하다. 바다사자에겐 놀이터 같은 갈라파고스 바다. 현재 이곳에는 5만 마리 정도의 바다사자가 살고 있다. 바다사자들이 평화롭게 널브러져 있는 이곳은 녀석들의 학교와 같은 곳이다. 어린 바다사자들이 거친 바다에 나가기 전 이곳에서 부모 형제로부터 생존법을 익힌다고 한다.
혹독한 훈련은 위기의 순간 어린 바다 사자가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될 것이다. 병코 돌고래들이 길 안내에 나섰다. 갈라파고스 제도는 13개의 큰 섬과 6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갈라파고스 바다를 제대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장 북쪽에 있는 울프 섬과 다윈 섬에 가야 한다. 수백 년에 걸친 침식과 풍화는 진화의 섬 갈라파고스에 걸맞는 멋진 조각 작품을 만들어냈다. 흔히 독립문 바위로 불리는 다윈 아치. 다윈 섬을 지키는 수문장처럼 당당히 거친 파도에 맞서고 있다. 그 옛날 태고의 바다가 이랬을까. 끝없이 펼쳐지는 물고기떼, 한눈에 담기가 벅찰 정도다. 물반 고기반이라는 우스갯소리가 온몸으로 실감나는 순간이다. 요술 항아리에서 물고기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듯 끝도 없이 물고기가 밀려든다. 코튼 마우스 잭 피쉬물이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거북이 등에 엉겨붙어 해조류를 뜯어먹고 있다. 하지만 거북이는 영 귀찮은 모양이다. 느림보라는 선입견과 달리 바다에서는 제법 순발력이 돋보인다. 거대한 연이 창공을 나르듯 바다를 유영하는 이 녀석은 자유로운 비행의 대명사 이글레이다. 몸 표면을 수놓은 점이 돋보이는 이 녀석은 바닷속을 누비는 모습이 하늘을 가르는 독수리의 모습과 같다고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녀석의 넓적한 주둥이가 오리너구리의 부리와 닮았다고 하여 오리너구리 가오리로 불리기도 한다. 주로 조류가 있는 곳에서만 생활하는 이 녀석들은 조류의 흐름에 따라 여유롭게 비행을 즐긴다. 이글레이는 온순한 편이지만 채찍을 닮은 꼬리 지느러미에 독침이 있어 조심스럽게 다가가야 한다. 꼬리를 포함해 최대 5m까지 자라는 이글레이는 뭉툭한 모양의 코를 이용해 진흙 속의 조개를 찾은 후 단단한 이빨로 깨먹는다. 거침없어 보이는 이글레이에게 가장 위협적인 상대는 바로 상어다. 2m가 넘는 미끈한 몸매로 위용을 한껏 드러내는 이 녀석은 갈라파고스 상어다. 현재는 세계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갈라파고스에서 처음 기록되면서 갈라파고스 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됐다. 현재 밝혀진 상어의 종류는 450여 종. 갈라파고스에는 모두 27종의 상어가 살고 있다.
모래바닥에서 한숨 돌리고 있는 이 녀석. 화이트 팁 상어다. 꼬리와 등 지느러미 끝이 하얘서 이름이 붙여졌다. 화이트 팁 상어는 야행성이라 주로 안반 주변에서 쉬거나 절벽 틈에서 잠을 자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된다. 날렵한 몸매와 달리 상당히 온순한 편이라 다이버들은 화이트 팁 상어가 근처에 와도 놀라지 않는다. 그래서 종종 상어의 체면에 걸맞지 않게 바다 사자에 쫓기는 모습이 발견되기도 한다. 사실 상어는 어류 중 가장 하등한 그룹에 속한다. 단단하게 보이는 외형과 달리 주요한 뼈는 모두 연골로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달리 비겁하고 겁쟁이다. 하지만 자신의 단점을 커버할 수 있는 특별한 무기인 감각기관을 가지고 있다. 상어는 머리 앞쪽에 나 있는 수백 개의 구멍으로 물의 흐름과 지구의 자기를 감지할 수 있다. 냄새에 특히 민감한데 상어가 가장 잘 맡는 것은 피냄새다. 이 뛰어난 감각을 통해 상어는 아주 멀리서도 공격할 수 있는 대상을 미리 선별해낼 수 있다. 자신보다 강한 자는 절대 공격하지 않는 상어는 피냄새를 맡으면 비로소 상대를 집중 공격한다. 이런 특징이 킬링피쉬로서의 면모를 보여준다. 해머헤드 상어. 갈라파고스에서 만날 수 있는 가장 특이한 상어는 이 녀석이다. 머리 모양이 망치를 닮았다 하여 이름이 붙여졌다. 해머헤드 상어는 눈이 머리 양쪽 끝에 있어 좌우 회전과 방향 전환이 유리하다. 뿐만 아니라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능력도 다른 상어보다 10배나 뛰어나다. 그래서 해머헤드 상어를 가장 진화한 상어라고 말한다. 상대적으로 입은 작은 편인데 주로 바닥에서 먹이를 구하기 때문이다. 뭉툭한 머리 모양 때문에 얼핏 둔해 보이지만 해머헤드 상어는 온순한 편이 아니다. 특이하게 생긴 머리는 사냥을 할 때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공격할 때는 먼저 커다란 머리를 내밀어 쾅 친 후 잡아먹는다. 생긴 모양도 하는 행동도 기이한 해머헤드 상어. 이 녀석들을 거대한 무리로 만날 수 있는 곳은 갈라파고스에서도 정해져 있다. 조류를 항상 맞받고 있는 이곳 다윈섬과 울프섬이다. 다이버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빨라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고래상어가 나타난 것이다. 다이버들은 모두 이런 순간을 고대한다. 갈라파고스에서도 운이 좋아야 만날 수 있는 존재. 하지만 고래상어는 큰 몸짓에 비해 매우 온순한 편이어서 다이버가 귀찮게 해도 그냥 얌전하게 지나갈 뿐이다. 시선을 압도하는 크기에도 불구하고 공포심보다는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인 듯하다.
고래상어는 플랑크톤과 작은 새우 등을 먹고 사는데 먹이를 먹을 땐 천천히 움직이며 입을 크게 벌린 채 수평으로 헤엄친다. 보통 시속 4km로 헤엄치면서 시간당 2,000톤의 물을 마신다. 아가미 안쪽에 스펀지처럼 생긴 막이 있어 물과 함께 들어온 먹이를 여과시킨다. 고래와 비슷한 이런 식습관 때문에 고래상어라 불리는 것이다. 고래상어는 혼자 다니는 법이 거의 없다. 무임승차객인 빨판상어와 늘 함께 다닌다. 빨판상어는 고래상어 입속에도 상전처럼 머리 꼭대기에도 자리를 잡고 있다. 꼬리에 붙어있는 녀석들은 유연한 몸놀림이 돋보인다. 빨판상어는 머리의 위쪽에 있는 납작한 빨판을 이용해 고래상어의 몸에 붙어 지내는데 웬만한 충격에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수영 솜씨가 좋지 않은 빨판상어는 늘 붙어 다니며 고래상어가 먹다 남긴 음식 찌꺼기를 받아 먹고 산다. 빨판상어는 이름 때문에 오해하기 쉽지만 상어는 아니다. 농어목에 속하는 물고기지만 상어를 따라다닌다고 해서 빨판상어라는 이름을 갖게 된 것이다. 고래상어는 상어 중 가장 많은 새끼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번에 300마리 이상을 낳기도 한다. 이 녀석도 그렇지만 갈라파고스에서 만나는 고래상어는 대부분 암컷이다. 임신을 한 고래상어가 풍부한 먹이를 찾아 이곳까지 오기 때문이다. 고래상어는 새끼를 낳기 위해 긴 여정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새끼를 위한 어미의 마음은 어디서나 한결같다. 갓 태어난 새끼를 보호하느라 신경이 곤두서 있는 부비새. 하얀 털이 보송보송한 어린 새끼가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몸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새끼를 키우는 녀석이 있는가 하면 아직도 짝을 만나지 못한 부비새도 있다. 부비새의 구애 방식은 인간이 보기엔 좀 우스꽝스럽다. 스모 선수가 시합 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발을 쩍쩍 들어올리는 동작처럼 푸른 발을 번갈아 들어올리는 것이 부비새의 구애춤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개 끝과 꼬리를 위로 찌르면 부비새의 독특한 구애 행동은 절정에 이른다. 더 강렬한 구애 행동을 하는 새도 있다. 갈라파고스의 상징처럼 돼 있는 구남조다. 구남조 새끼가 성숙한 어른 새가 되기까지는 무려 8년에서 10년이나 걸린다고 한다. 한 마리의 새를 키워내는 게 이처럼 어려워서인지 구남조는 종족 보존에 대한 집착이 강하다. 짝짓기 시즌이 되면 구남조 수컷은 한 곳에 모여 암컷의 선택을 기다린다. 수컷이 붉은색의 목주머니를 한껏 부풀려 자신을 뽐내면 암컷은 공중을 날면서 마음에 드는 수컷을 선택한다. 붉은색의 목주머니 탓인지 구남조의 구애는 어느 새보다 정열적으로 보인다.
몸 색깔을 바꾸어 구해야 하는 녀석은 갈라파고스의 바다에도 있다. 다정해 보이는 이 녀석들은 잭피쉬다. 짝짓기 시즌이 되면 수컷의 몸 색깔이 검은색으로 변한다. 육지와 바다, 새와 물고기, 그들은 다르게 혹은 같은 방법으로 생명을 이어가고 있다. 생물들의 자연스럽고 당연한 생존 본능도 갈라파고스에서는 더 신비롭게 다가온다. 먹고 먹히는 생존 경쟁에서 적자 생존은 자연의 이치다. 하지만 오직 강자만이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적응한 자가 결국 살아남는다는 사실을 갈라파고스의 생명들은 증명하고 있다. 하지만 갈라파고스의 생태계도 위협받고 있다. 갈라파고스는 원래 스페인어로 큰 거북이라는 뜻이다. 20세기 초만 해도 섬 전체에 갈라파고스 큰 거북이가 아주 많았다. 하지만 지금 갈라파고스 큰 거북이는 진화의 상징에서 국제적인 멸종 위기 동물이 됐다. And when they hatch the eggs, they put in a number, different colors, and they look at how big. They have the 찰스 다윈 연구소는 1964년 문을 연 이후로 사라져가는 갈라파고스 큰 거북이의 개체 수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다. 현재 각 섬에서 수거한 갈라파고스 큰 거북이의 알들을 부화시켜 성장시킨 다음 본래의 섬으로 돌려보내는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찰스 다윈 연구소에서 양육되고 있는 새끼 거북이들은 갈라파고스의 불안한 미래를 예고하는 듯하다. 갈라파고스에서는 죽음도 삶처럼 일상적으로 만날 수 있다. 그대로 놓아두는 것, 자연의 섭리를 이기려 하지 않는 자세다. 살아남기 위해 진화의 길을 걸어온 갈라파고스의 생물들. 자연과 공생하며 이어온 끈질긴 생명력은 갈라파고스를 신비롭고 아름다운 섬으로 만들었다. 끝없이 펼쳐지는 물고기떼의 생동하는 생명력. 바다를 우주처럼 유영하는 이글레이의 비상. 육중한 몸으로 가장 오래 사는 갈라파고스 자이언트 거북. 독특한 생의 진화를 거친 바다 이구아나. 기이한 모습으로 바다를 어슬렁거리는 해머헤드 상어무리. 지극한 모성애로 갈라파고스 바다를 찾은 고래상어까지. 살아있는 진화의 실험장. 현존하는 화석처럼 지구의 오래된 미래를 품고 있는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의 운명은 인류의 내일을 말해준다.
you couldn't bear the thought of losing them. Well, I remember the sleepless nights when I would lie awake. If only I could tell you how I